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전날 미증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과시했고요. 나스닥 역시 나스닥 100 특별 리밸런싱의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흐름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날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만에 하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양지수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전날에 에너지주가 강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하락하다가 3%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 2차 전지 여전히 강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4% 상승하면서 2,600대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05%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붉은 빛 보여주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두 종목도 살펴봐야죠.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모셔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자, 지금 개장 전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4일 연속 이어지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기관 쪽에서 열세 이어진 종목 준비해 봤는데요. 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인터로조입니다. 이제 렌즈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의료기기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콘택트 렌즈나 이쪽에서의 그 제품 자체가 의료기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제조업체에 좀 가까운 그런 분위기이고요.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죠. 89억. 작년 대비해서 이 2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매출의 어떤 구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쪽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많이 높죠. 이 국내 쪽에서의 매출액이 76억, 또 수출 쪽에서가 243억을 기록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그 수출과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떤 클리어 렌즈나 이런 제품의 판매가 높은 구조고, 이 해외 쪽에서는 OEM, ODM 방식의 이 매출 구조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이 비중이 좀 많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중국 쪽에서의 그 수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130% 이상 증가했죠. 그만큼 이제 인터로조가 이제 유럽 쪽에서의 매출과 시장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푸파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을 늘어나고, 그 추후에 또 이제 미국과 어떤 인증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인터로조가 이제 전용 공장이죠. 이 3공장 가동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30%대 수준에서 이 60%로 지금 올라갔는데, 그만큼 이제 인터로조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상황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데, 하지만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현재 상황이고, 또 실리콘 쪽에서의 성과가 지금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로조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인트로즈에 이어서도 약간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대원제약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도 갑자기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름 감기도 다시 한번 유행하는 추세에서 이 대원제약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코데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성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정말 작년 말부터 그렇고 올해도 정말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근데 하지만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일반 제약바이오 업종처럼 임상이나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부분이 아니라 쉽게 우리나라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어떤 유통 쪽에서의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임상에 대한 이슈, 이런 리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피해서 있는 현재 위치도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간 9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분기 대비해서 4% 이상 올라가는 수치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이 정도 추세면은 충분히 350억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또한 끝난 이후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종목들의 주가가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지금 오미크론,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오미크론 때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컸었죠. 그랬을 때 대원제약에 대한 감기 약품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역시 감기라는 부분은 만성 어떤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원제약의 이 감기약, 써먹는 그런 좀 감기약에 대한 부분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겨울철 항상 진입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절적 수혜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CSO 매출 비중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이 저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원제약, 부채 비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업이 순위, 꾸준한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던 점을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가장 좀 안정적 투자할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장 전에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통해 코스피부터 알아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가 0.14% 상승하면서 7만 400원대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96% 이렇게 하락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4.92% 상승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16%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마감을 지어줬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8% 하락 마감을 지어줬습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7만 원선이 아직은 붕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44%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12% 상승하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찾아올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9시 19초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현재 개장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엇갈린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는 지금 우리 지수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역시도 테슬라로 지금 기분 좋은 상승을 알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오늘의 2차 전지 대형주 역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기분 좋은 빨간불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55% 상승하면서 2642.9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1% 상승하면서 931.8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종목별 상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어떤 종목들이 붉은 흐름을 보여줄지 파란 흐름을 보여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폭 빠진 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43%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0.35%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내일 지금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크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 만큼 반도체 관련된 대장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굉장히 강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3.81% 지금 4% 넘는 급등세로 오늘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1조 원대를 다시금 회복함에 따라서 실적 역시도 탄탄하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이 끌고 2차 전지가 밀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오늘의 활약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11% 상승하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5% 넘는 급등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는 더 빠지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화학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화학주 역시도 니켈과 하이니켈 등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업종으로서 종목으로서 조금스럽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코스닥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에코프로는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승세가 너무나 컸던 걸까요? 지금 잠시 쉬어가는 조정 국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1%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2%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제약주는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이네요.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가 2% 넘는 약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단 제약 1.9%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투심이 약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자 계획은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는 오늘도 조금 더 빠져나가고 있는 HPSP 모습입니다. 1.74%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붉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가온칩스가 1.97%, 2%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HAM이 지금 계속해서 매각 이슈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데 어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빠져나간 모습이었습니다. 해운 역시도 살펴봐야 하는 그런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락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JYP가 0.3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JYP 알아봤었는데요. JYP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가 하반기 내내 강력한 모멘텀을 받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엔터주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21%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SM은 1.11% 상승세, JYP 엔터테인먼트는 소폭의 강보합으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별 흐름들 알아봤는데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자, 장 시작하고 지금 4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이죠. 업종으로 보면은 철강금속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끌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비롯해가지고 포스코 퓨처 뭐 다 오늘도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옆에 보니까 기계 쪽도 있고 화학 쪽도 있죠. 화학 쪽도 있고 제가 좀 질문들을 해보여야 되는데 자, 그 차장님 우리 지금 철강 쪽이 뭐 살짝 이제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포스코 그룹도 지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포스코 역시 어떻게 보면은 철강 안에서 대표적으로 리딩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나마 좀
포스코에 따라서 철강주도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여기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어떤 이 중국 쪽이죠. 중국이 세계 최대 어떤 철강 소비국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경기 부양체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약간의 그런 리스크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철강에 대한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니라 어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철강주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미 그 어떤 주가가 더 반응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이제 본업이 잘 돼야죠. 이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철강주가 철강이라는 부분이 가장 어떤 중간재죠. 자동차, 그리고 소비재, 건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가 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는 좀 있는 상황이고, 중국 경기 관련 지표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죠. 다소 느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철강주들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이제 철강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 어떤 매크로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하는 지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내년 1분기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철강주들을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중국의 이제 부동산이죠. 어떤 중국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은 좋겠지만, 또 이제 어떤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도 주의해야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내년 1분기를 대비한 어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받았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들어봤고요. 최근에 그 국제 유가가 강세인 가운데 제가 오늘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도 SOL 일주일 만에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나 올라가고 있고,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도 플러스 3.8%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대한항공 마이너스 8%, 진에어 마이너스 2.8%, 제주항공 마이너스 2.2 이렇게 국제 유가의 향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업종주의 운명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제 유가도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3개월 만에 좀 최고치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한 이 선별적인 투자 전략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오히려 정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경향이고,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주가 약간 고공행진했던 감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와 함께 차익실현을 위한 부분을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 항공주들이나 이런 항공주들에 대한 어떤 투매에 따라가는 것보다도 이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좀 저가 매수를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좀 많이 눌렸던 상태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의 그런 좀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위중에 대한 우려감에 또 주가 떨어졌을 때 그 주가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정의업종 너무 이제 시장에서 좀 그래서 소외됐던 좀 경향이 있었고, 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2차 전지 쪽에서의 배터리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금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유효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약간 삼성 SDI나 삼성 SDI에 약간 좀 뒤져있는 주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2,600억 이상, 상반기보다는 훨씬 좀 좋아질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정유 시황이 지금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회복세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세라고 하면 어떤 주가에 대한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현재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불확실성으로 줄어드는 만큼 저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수 관점을 조금은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이 자회사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어떤 손익 상황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유가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봤고요. 이제 건설 기계 장비 그리고 중전기 이쪽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저희가 진성 TC, 센티멘털 펀더멘털 콘에서 말씀드리고 어제도 뭐 3% 올랐는데, 오늘 보니까 HD 현대 건설기계 3%, HD 현대 인프라코어 3.7%, 9%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두산 밥켓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3.5% 이렇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센티멘털에서 지난번에 다뤄드린 LS 오늘 2% 올라가고 있고, 재룡전기 1.3, 효성중호 3.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지만, 결국은 본다고 하면은 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주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건설기계 이 종목들을 이 건설 업종의 어떤 하부 섹터라고 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건설 쪽에서 건설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부분보다는 지금은 현재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어떤 신흥 시장보다도 이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이 수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미국 말씀드렸듯이 미국 유럽의 이런 수주나 수출에 우크라이나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건설기계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뭐 전력 인프라 수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2024년, 2025년까지도 수요는 계속 올해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법안, IRA나 뭐 칩스법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뭐 반도체법이나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근간은 인프라 투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건설기계 업종, 또 뭐 전력기계 업종에 대한 이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주택이나 인프라 이런 사회시설 기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좀 우크라이나 쪽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쪽에 의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실적에 바로 잡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잘 이어지고 있는 수출 쪽에서의 실적 부분을 추정을 좀 잘 하면서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이 건설기계, 전력기계 업종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업종과 엔터 업종 그리고 이 뭐 건설기계 외에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 이 목표 주가를 쉽게 잘 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엔터주 그리고 건설계, 전력기계 쪽에 대한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장 초반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900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고, 코스닥이 840억 팔고 있는데, 뭘 많이
봤더니 포스코홀딩스 무려 1,800억이나 프로그램에서 지금 밀어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343억, 포스코 퓨처엠 323억, 포스코 인터내셔널 232억. 계속적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는 느낌으로 지금 비차익을 쏟아내고 있는데 공매도와의 전쟁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마무리 국면인가 어떻습니까? 참 이제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공매도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떤 그 에코프로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가 공매도를 좀 이겨낸 느낌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공매도 좀 굉장히 좀 애매해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개인 쪽에서의 이 버티는 부분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 영역은 좀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어떤 신규 접근하는 것보다도 어떤 변동성 대처함을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어떤 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직전 직후로 다양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좋은 종목 두 가지도 역시 공략해 주셨고요. 개장 시황 상황까지도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욱 차장님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헤르메스스타 하창환 본부장님입니다.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보합권에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의 좀 수급 쏠림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장 초반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과 이제 기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좀 강한 기조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일부는 음전을 하는 종목군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또 강세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HBM과 연관될 수 있는 쪽이죠. ISC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HBM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가다가 쉬면은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고 또 반도체 쪽이 쉬어가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조 자체가 저번 주부터 계속적인 연속성을 좀 띠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핑퐁을 맞추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일부 실적주들에서의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건설기계 쪽도 그렇고요. 엔터주들, 그러니까 실적으로 기본 베이스를 좀 깔고 있는 쪽에서의 좀 강세의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둬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런 기조들이 나오고 있었던 종목군들의 좀 강세의 기조도 조금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가 차츰 수그러들면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그 와중에서도 니켈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지금 소재가 이 와중에 지금 폐배터리 같은 테마군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이 내에서도 현상이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다양한 곳으로 눈을 돌려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상 지수도 좀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상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의 종목군들은 좀 강하게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지만 그냥 차트를 쭉 다 돌려보시면 일반 종목군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의 쏠림 현상 그리고 좀 왜곡 현상들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2차전지 쪽에서의 뭐 실적 발표들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일부 순환매들은 좀 돌 수가 있겠죠. 근데 저번 주부터 이런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와 2차전지 이런 수급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 텀 자체가 상당히 좀 짧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폐배터리 쪽도 한 2, 3거래일 정도 연속성 있게라고도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급등 나고 빨리 눌리고 그다음에 또 급등 나고 빨리 누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이 스텝 자체를 굉장히 짧게 치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좀 명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확실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개장 특징주 코스피 코스닥 탑5 화면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고요. 두 번째는 HD 현대인프라코어, S-오일, 이수 스페셜티케미털, 그리고 기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1위는 동훈아나텍, 2위는 YG엔터테인먼트, 3위 카나라위와 바이오, 그리고 4위 루닛, 5위는 에스코넥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개장 특징주 나와주고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붉은 그래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41%, 기아가 1.8%, S-오일 3%, 이수페타시스 2.51%, 현대 HD, 현대인프라코어 6.93% 지금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탑5에서 1위 종목일까요? 네,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자동차주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건설기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설기계가 또 모처럼 좀 주가의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실적 베이스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앞에서 실적주들로 좀 언급드렸었던 섹터들이 대부분이 이제 6월달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아졌던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좀 폭발적인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고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1년 때 좀 주가가 그때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연초에 중국에서의 정말 어마어마한 수주들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강한 기조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경쟁도 심화가 되고 관련된 수요도들이 좀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가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부터 북미 지역에서의 이런 건설기계에 대한 해외 수입 비중이 높아졌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거의 두 자릿수 이상씩 계속 성장성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들 충분히 실적에 녹아들고 있고 뭐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지금 당장 꺾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약간은 뭐 이렇게 최근에 2달 정도는 거의 주가가 크게 뭐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는 시기는 있겠지만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째려 보셔도 뭐 괜찮은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건설기계도 그렇고 농기계도 그렇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뭐 실적 베이스로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첫 번째 코스피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지금 코스닥도 부디기는 좋습니다.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루닛 4.94%, 5%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YG엔터테인먼트 6%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0.73%, 동훈아나텍 그리고 에스코넥이 지금 10%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실까요?
일단 선택은 YG 엔터를 조금 꼽아보긴 할 텐데요. 뭐 나머지는 뭐 특히나 루닉 같은 경우 워낙 오래전부터 많이 다뤄서 이제 YG 엔터를 좀 할 텐데 저는 이제 일단은 엔터 섹터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의 토픽은 항상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JYP이기는 하지만 지금 YG 엔터에 대한 약간의 뭐 공매도설과 그다음에 이제 재계약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핑크의 리사가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주가가 좀 강력하게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각종 열애설도 조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이 투자가 적기인가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주가가 거의 갭 부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갭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까지 거의 하락이 됐고 사실상 이 갭을 확실하게 메우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부 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메워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것이 이제 하반기에 스타디움 좀 대규모 8.8만에 대한 이런 콘서트를 블랙핑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리사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론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단기간으로 공매도가 상당히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18만 주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게 재계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쇼커버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좀 숏스퀴즈까지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YG 엔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상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기타 이런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IP가 상당히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GD권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보다 조금 유력 아티스트들이라든 특히나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뭐 엔터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A2K 이슈도 있는 그런 JYP 쪽이나 이런 쪽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쨌든 YG 엔터를 좀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재계약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소스퀴즈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들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을 메우는 부분까지는 하방을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62,500원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특징주는 YG 엔터테인먼트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코너 이어가 봐야죠. 따라가 말하시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코인테크입니다.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따라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좀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 3월 달부터 아마 한 3-4번 정도 들고 왔었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따라가자라는 매수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쪽을 자동화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아우르기 때문에 보통 이 큰 프로젝트 자체를 다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 1-2년 사이에 굉장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탑머티리얼을 항상 같이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탑머티리얼의 이제 수주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간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이제 연간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전년 매출액 대비 110%짜리 공급 계약이 터졌고요. 3월에는 217%, 2월에는 135%가 터졌습니다. 합하면 400%가 넘는 이제 수주 계약들이 나타났고 그때마다 이제 거래 정지가 30분씩 당하고 주가의 급등력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탑머티리얼만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도 코인테크도 코인테크 나름대로 또 수주를 받는데 그 금액도 상당히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관사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주력 고객사에서의 이런 추가적인 뭐 북미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이런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적인 뭐 실적 베이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인 고가의 패턴이 좀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금일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전에 주가가 이미 뭐 한 8%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5일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동안 이러한 그 타임 자체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받아놓은 수주들만 뭐 연간으로 이어지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뭐 2년 뒤, 3년 뒤까지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수주가 이어지지 않으면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겠지만 적어도 뭐 올해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장부가로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상승 기조들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앞서 말씀드린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주가의 우상향을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지금 고가이지만 충분히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따라가봐라 첫 번째 종목 코인테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기업이고요. 하반기 내내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1차로 5만 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로는 5만 5천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격이 강하게 벌어질 때만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 어차피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5일선 부분까지의 하방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 잡은 매수가는 42,000원에서 43,500원이었거든요. 요 사이에서 잡으면 오늘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번 타임이 지나갔기 때문에 4만 원까지 좀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6,5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이 부분에서 2차 매수가 충분히 가능은 하긴 하겠지만 이전에도 한번 좀 강하게 좀 중요한 라인 이탈을 했을 때 추가 하방이 열렸다가 다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코인테크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6,500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42,000에서 43,000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소폭의 상승률이 있으니 이 부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솔트룩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굉장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셨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예상한 것처럼 좀 주가의 하방이 좀 나왔었는데 뭐 이 종목 일단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 자체를 제가 32,000원에서 33,500원 정도로 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일선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됐었던 상황인데 오늘 그 부분을 깨지 않고 일단 좀 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종가 부분에서의 좀 매수를 조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AI 관련된 이슈는 뭐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뭐 네이버에서의 좀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국내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생성형 AI 그리고 거대 생성형 모델이죠. LLM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좀 강세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최근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주가에 좀 굉장히 상승력이 크게 나올 때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솔트룩스 같은 이런 과거부터 AI 관련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솔트룩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활용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구독 경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기 전부터 연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계속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허라든지 기술력이 상당히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에서 계속적인 좀 수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계속적인 공공자금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수요는 뭐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AI 쪽 같은 경우 지금 로봇주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뭐 기초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출하량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 로봇주들이 움직이면은 그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AI 쪽이 항상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뭐 챗 GTP뿐만 아니라 뭐 거대 생성형 이런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까지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뭐 산업의 성장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하나 문제점이 이런 거죠. 뭐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기업들이 매출에 연결이 돼서 산업의 이런 구조화를 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의 좀 물음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사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계약의 부분이고 얼마든지 연관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주가의 기대감으로도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챗 GTP의 상승력으로만 상승했었던 가격대보다도 아직도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력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모두 다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음봉일 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적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일선 이탈이 안 된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32,000원 라인에서 33,500원 사이에서의 좀 매수를 하시되 최대한 종가 부분에서의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종가에서 시간에까지로 좀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4만 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전고점을 돌파하면 상방이 상당히 좀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점진적으로 뚫어주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리뷰를 좀 진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2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AI 관련된 모멘텀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을 좀 끌고 가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도 잘 들어봤습니다. 솔트룩스 목표가가 4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7,200억 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3.93%, 4%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에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관우의 증시 후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입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 강보합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증시 여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와중에 포스코는 계속해서 질주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종목은 인터로조와 대원제약을 꼽아드렸습니다. 또 특히 실시간 개장 특징주 코스피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로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하반기 내내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엔터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 마라에서는 코인테크와 솔트룩스를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역시나 모두 매수 의견을 주신 만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화요일장 여기서 지금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감 가득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